내 전화 한 통이면 2년 따위는 내일 당장 모가지 날아가는 거 몰라? 육군훈련소 군수처장 오만석 대령. 그의 오만한 폭언이 갓 부임한 여군 소령 검사 하선우를 향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파리 목숨이라 짓밟은 그 여성이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윤 장군을 포함한 거대한 카르텔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심어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는 것을. 한 대령의 이 오만한 협박이 어떻게 철옹성 같던 군 내부의 가장 추악한 비밀, 칠성회를 드러내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이 되었을까요? 계집이라 불린 그녀의 가장 냉혹하고 무자비한 반격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일상을 공유해 주시면서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만석 대령. 지금 본인의 발언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시는 겁니까?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떨어지는 국방부 부패수사처 제1조사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갓 임관한 듯 앳된 얼굴에 김지훈 중위가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그의 맞은편에 앉은 사내는 코웃음만 쳤다. 중위 나부랭이가 감히 누굴 신문해? 육군 전투복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무궁화. 육군훈련소 군수처장 오만석 대령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군수 예산이 오가는 훈련소의 실세 중 실세였다. 그런 그가 지금 신병 보급품 납품 비리 혐의의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앉아 있었다. 대령님,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자리입니다. 납품된 전투화 미창이 훈련 2번 만에 통째로 떨어져 나간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장병들에게 지급된 방한 내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된 보고서 직접 묵살하셨죠? 시끄러. 오 대령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깟 전투화 몇 켤레 분량 나온 게 뭐 대수라고. 전쟁 났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현역 대령을 범죄자 취급해. 그의 오만한 태도에 김중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때 조사실 한편의 관찰 유리 너머 어둠 속에 서 있던 인형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중희. 잠시 나가 있게. 낮지만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장악하는 목소리였다. 김중희가 하지만 하고 망설이자 그녀는 다시 한번 말했다. 명령이야.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은 육군 소령 계급장을 단 여군 장교 하선우였다. 그녀는 한 달 전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신설된 부패수사처의 군검사로 갓 부임한 참이었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법무관 임용 출신. 그녀의 등장은 이미 국방부 본청 내에서 수많은 뒷말을 낳고 있었다. 장관이 심어놓은 칼 육사 카르텔을 겨눈 총구라는. 오만석 대령은 하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야 넌. 계집이 별 달았다고 지금 나한테 명령질이야? 너 같은 년들은 커피나 타는 게. 오만석 대령. 하선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오 대령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수사 서류를 펼쳤다. 육사 40기. 군수병과. 동기 중엔 합참작전본부장도 있고 육본 인사참모부장도 있더군. 아주 든든하시겠어. 칠성의 멤버라지. 오 대령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칠성회. 군 내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육사 특정 기수 중심의 핵심 사조직.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없어? 하선우가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훈련소에 전투화를 납품한 강산물산의 법인 등기부등본이었다. 강산물산 대표 오만철. 오 대령의 친동생 이름이군. 본인이 군수처장으로 부임한 직후 단 한 번도 훈련소 납품 실적이 없던 이 유령 회사가 수십억 원짜리 피복 독점 계약을 따냈어. 이걸 우연이라고 설명할 건가? 동생 회사에 불량품을 납품하게 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았지. 그 돈 어디로 갔나? 매달 회비라는 명목으로 상납한 그 돈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윤태준 준장. 맞나? 오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내년이 감히 윤 장군님 성함을. 성함? 하선우가 차갑게 웃었다. 오 대령. 당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당신은 지금 일개 군납 비리 피의자가 아니야. 군 전체를 좀먹는 거대 부패 카르텔의 행동대장 혐의를 받고 있는 거라고. 당신 뒤에 윤태준 준장이 있고 그 뒤에 칠성회가 있다는 거 이미 다 알아. 헛소리 집어치워. 오대령이 이성을 잃고 일어섰다. 내까지 소령년이 어딜 감히. 내가 윤 장군님께 전화 한 통이면 너 따위는 내일 당장 파리 목숨처럼 날아가는 거 몰라.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몰라. 하선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중희. 헌병대 대기시켜. 피의자 오만석 대령 증거인멸 및 수사관 협박 혐의로 즉시 긴급 구속한다. 구속영장은 내가 지금 바로 청구하지. 뭐? 이 미친년이. 오 대령이 하선우의 멱살을 잡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조사실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오만석 대령님,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거 나. 이거 못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윤태준 장군님, 윤 장군님. 오만석 대령의 처절한 비명은 차가운 복도 너머로 순식간에 애려 사라졌다. 하선우는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 창밖, 어둠이 내린 국방부 청사를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군. 그녀는 알고 있었다. 훈련소 군수처장 따위는 깃털에 불과했다. 그녀가 겨누는 진짜 관역은 저 청사 어딘가에 앉아있을 괴물의 몸통, 윤태준 준장이었다. 현역 대령이 신설부서의 여군 검사에게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군 내부망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국방부 본청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했다. 오만석 대령의 육사 동기들은 물론 그가 속한 칠성회 라인의 장교들이 일제히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감찰관실에 전화를 걸어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며 하선우 검사를 맹비난했다. 하 검사, 지금 제정신이야? 현역 대령을 그것도 영장도 없이. 하선우가 사무실로 복귀하자마자 그녀의 직속 상관인 부패수사처장 박철규 대령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고함을 질렀다. 박 대령은 장관의 신임으로 처장 자리에 앉았지만 평생을 야전에서 보낸 보병 출신이라 이런 수사에는 문외한이었고 무엇보다 장성급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인물이었다. 처장님, 피의자가 수사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려 했고 윤태준 준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증거인멸을 교사했습니다. 긴급 구속 요건은 명백합니다. 윤 준장? 하 검사, 자네 지금 누굴 건드린 거야? 박 대령의 얼굴이 하얘졌다. 전력자원관리실장.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합참의장이랑도 독대하는 분이야. 당장 구속 풀어줘. 불가능합니다. 하선우가 잘라 말했다. 지금 바로 오만석 대령의 훈련소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영장 집행해야 합니다. 결제해 주십시오. 이걸 놔둬러. 처장님께서 지금 결제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서류를 들고 장관님께 직접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께서 왜 우리 부서를 신설하셨는지 잊으셨습니까? 장관이라는 말에 박 대령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는 결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떨리는 손으로 영장에 서명했다. 하선우는 서명 K 마르기도 전에 영장을 낚아채 김지훈 중위와 함께 논산으로 향했다. 훈련소는 소장부재 시에나 볼 법한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오만석의 직속 부하인 군수과장이 그들을 막아섰다. 하 검사님, 영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군수처장실은 군사 2급 기밀 취급 구역입니다. 합참의 승인 없이는. 비키시죠. 하선우가 영장을 그의 가슴팍에 내밀었다. 이건 검찰 영장입니다. 지금부터 집행을 1분이라도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당신부터 체포하겠습니다. 그녀의 서슬 펄언 기세에 중령이 주춤하는 사이 하선우와 수사관들은 곧장 군수처장실로 들이닥쳤다. 사무실은 이미 누군가 손을 쓴 듯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김중희 컴퓨터 본체 전부 확보해. 개인 사물함이랑 책상 서랍도 전부 다. 수사관들이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선우는 오만석의 거대한 원목 책상 뒤 벽에 걸린 대형 대한민국 전도 액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액자를 떼어냈다. 아니 이건
액자 뒤편 벽지가 교묘하게 뜯어진 공간에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하선우가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검은색 가죽으로 장정한 두꺼운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다이어리를 펼쳤다. 안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정체불명의 이니셜들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0315 YTJ 5000 0420C SH 원래 회비 3000 YTJ 윤태준이었다. 오만석은 단순 상납을 넘어 칠성회의 현금 조달책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금액은 하선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다. 하 검사님, 김중희가 다급하게 불렀다. 방금 복원한 삭제 파일입니다. 오 대령이 훈련소 신병들에게 지급될 식자재 예산까지 손을 댔습니다. 뭐라고? 장을 보세요. 장병 1인당 하루 부식비에서 300원씩을 일괄적으로 빼돌렸습니다. 하루 훈련병이 수천 명이니 그 돈이. 하선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밥값까지 훔쳐 자신의 배를 불리고 상관에게 상납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매국 행위였다. 그녀가 장부를 챙겨 사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군수과장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하 검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무슨 소리죠?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 대령님이 시켜서. 하지만 저는 정말. 중령은 울먹이며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겁니다. 오 대령님이 무서워서. 저라도 살려고. 몰래 백업해둔 겁니다. 훈련소 서버 원본 파일입니다. 제발. 저는 선처를. 하선우는 USB를 말없이 받아들었다. 내부 고발자의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중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주어 고맙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그게 중령님이 살 길입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용산으로 복귀하는 차 안. 하선우는 검은색 장부와 USB를 번갈아 보았다. 이제 모든 칼날은 단 한 사람, 윤태준 준장을 향하고 있었다. 김중희. 복귀 즉시 오만석 대령 2차 신문 준비해. 이 장부 원본을 들이밀면 그자도 더는 버티지 못할 거야. 하선우가 윤태준 준장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망을 조이기 시작하자 보이지 않는 반격이 즉각 시작되었다. 그것은 총칼을 든 위협이 아닌 군 조직 내부에서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 즉 여론전과 인사 압박이었다. 사건이 터진 지 사흘째 되던 날, 군 내부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에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신설 부패수사처 하선우 검사의 도 넘은 표적 수사. 글의 내용은 치밀했다. 법무관 출신의 젊은 여군 검사가 장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평생을 야전에 헌신한 육사 선배 장교들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있다. 는 것이 골자였다. 글은 하선우가 오만석 대령을 강압 수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군이라는 점을 이용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거짓말까지 담고 있었다. 이 개자식들이. 김지훈 중위가 모니터를 보고 분노로 떨었다. 하선우는 굳은 표정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댓글은 가관이었다. 육사 출신들 다 조지려고 작정했네. 여군이 검사 달고 완장 찼다. 윤태준 장군님이 얼마나 청렴한 분인데. 이것은 칠성회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육사 카르텔을 중심으로 한 내부 여론몰이였다. 하선우는 순식간에 조직의 화합을 깨는 내부의 적, 튀려고 발악하는 여군 검사로 낙인 찍혔다. 하 검사. 아니나 다를까 처장인 박철규 대령이 사색이 되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이거 봤나? 지금 6본이랑 합참해서 전화가 불이 나. 자네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당장 윤태준 준장 건은 수사 중단하게. 근거 없는 음해입니다. 휩쓸릴 필요 없습니다. 자네만 떳떳하면 다야? 지금 우리 부서 전체가 공공의 적이 됐어. 장관님도 지금 곤란한 입장이라고. 박 대령의 말은 사실이었다. 칠성회의 반격은 하선우뿐만 아니라 그녀를 임명한 국방부 장관을 향하고 있었다.
신설부서가 성과에 눈이 멀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다는 프레임이었다. 처장님,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합니다. 원칙? 원칙. 박 대령이 절규하듯 외쳤다. 자네, 혹시 육군본부 검찰부의 차무진 중령이라고 하나? 차무진 중령님. 이요? 그래. 자네 법무관 선배잖아. 그 차 중령이. 방금 나한테 연락이 왔었어. 자네 지금이라도 당장 손 떼지 않으면 법무관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고. 조용히 경고하더군. 하선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차무진 중령. 그녀가 법무관 시절 가장 존경했던 선배이자 군 검찰 내에서 가장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자신에게 경고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차 중령님은 그 칠성회라는 게 자네나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야. 차 중령 같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몸을 사릴 정도라고. 하 검사 제발. 오만석 대령선에서 끝내세. 응? 하선우는 혼란스러웠다. 외부의 적보다 믿었던 선배의 경고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차무진마저 칠성회에 굴복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힘이 정말 그 정도란 말인가. 그때 김중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검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 그 USB 군수과장. 왜? 무슨 일이야? 방금 훈련소에서 연락 왔는데 그 중령이 오늘 아침 관사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선우의 눈이 커졌다. 자살이라고?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어제 저희에게 USB를 넘긴 직후입니다. 이건 명백한 입막음이었다.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거나 혹은 칠성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극단적인 선택. 어느 쪽이든 하선우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사라진 것이었다. 인트라넷을 통한 여론전, 존경하던 선배를 통한 압박, 그리고 핵심 증인의 사망. 칠성회는 단 하루 만에 하선우의 숨통을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었다. 핵심 증인이 사라졌다. 여론은 악화되었다. 직속상관은 수사를 포기하라고 매일같이 그녀를 닥달했다. 하선우는 부임 한 달 만에 사면 초가에 몰렸다. 검사님, 이제 어떡합니까? 그 중령이 넘긴 USB 원본은 이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증인이 사망했으니까요. 김지훈 중위가 침통하게 말했다. 아니, 하선우의 눈은 꺼지지 않았다. USB는 그 중령이 백업한 사본일 뿐이야. 진짜 원본은 따로 있었어. 네? 그게 무슨? 그 중령은 오만석의 비리를 백업하면서 동시에 보험을 드러났더군. 하선우는 어제 USB를 분석하다 발견한 암호화된 로그 파일을 떠올렸다. 그 중령은 훈련소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국방부 통합 데이터 센터의 특정 클라우드 서버에 이중으로 백업해 두었던 것이다. 오직 자신만이 아는 비밀 계정으로.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이 데이터가 공개되도록 설정해놨어. 그럼 그 서버에 접근하면 문제는 접근 권한이야. 하선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국방부 통합 데이터 센터. 그곳은 방첩사령부가 철통같이 관리하는 곳이야. 부패수사처 검사라는 내 직함만으로는 어림도 없어. 영장을 청구해도 군사기밀이라는 방패에 막혀 기각될 거다. 윤태준과 칠성회가 손을 써뒀을 것이 뻔했다. 그럼 방법이 있어. 하선우가 결심한 듯 일어섰다. 딱 한 사람. 그곳을 영장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사람. 그녀가 향한 곳은 육군본부 검찰부였다. 그리고 그녀는 복도에서 방금 전 자신에게 경고를 날렸던 장본인 차무진 중령과 마주쳤다. 하선우 검사. 여긴 어쩐 일이지? 차무진 중령의 표정은 차가웠다. 선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검찰부 휴게실로 향했다. 하선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차 중령님, 저한테 왜 그런 경고를 하셨습니까? 선배님은 칠성회와 한패입니까?
차무진은 대답 대신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하선우를 보고 라이터를 내려놓았다. 한패?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하 검사. 자네. 3년 전 김영수 소령 사건 기억하나? 김영수 소령님. 이요? 방산 비리 조사하시다가 헬기 사고로 순직하신. 그래. 차무진의 눈이 이글거렸다. 내 동기였어. 그리고 칠성의 비리를 나보다 먼저 파고들던 놈이었지. 헬기 사고? 웃기지도 않아. 그놈들 짓이야. 증거는 없지만 난 알아. 하선우는 숨을 죽였다. 그 뒤로 나 혼자 그놈들 뒤를 캤어. 하지만 놈들은 이미 군 전체를 장악했더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동기처럼 개죽음 당하지 않기 위해 썩은 동태 눈가를 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었어. 그럼 저한테 한 경고는 진심이었어. 차중령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자네마저 내 동기처럼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놈들은 사람이 아니야. 군복 입은 악마들이라고. 자네가 지금 손에 쥔 증거, 그 중령의 죽음, 그건 시작에 불과해. 당장 손 떼. 그게 자네가 살 길이야. 싫습니다. 하선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선배님께 부탁하러 왔습니다. 부탁? 국방부 통합 데이터 센터. 그곳 클라우드 서버에 훈련소 군수 비리 원본 데이터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제 권한으로는 접근이 막혔습니다. 차무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자네, 지금 나더러. 선배님은 6본 검찰부 소속이시지 않습니까? 방첩사령부와 합동수사 권한도 있으시고요.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선배님 동기의 복수를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차무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타지 않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하 검사. 자네가 그 데이터를 손에 넣는 순간 자네와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놈들은 우리 둘을 죽이려 들 거다. 그래도 괜찮겠나? 저는 군검사입니다. 하선우의 눈이 흔들림 없었다. 죽음이 두려웠다면 이 군복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차무진은 하선우의 눈에서 3년 전 죽은 자신의 동기와 똑같은 불꽃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좋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밤 자정. 데이터 센터 지하 3층, 이 서버실이다. 내가 방첩사 인원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 놓지. 자네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5분이야. 그 안에 데이터를 빼내. 두 사람의 위험한 공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국방부 통합 데이터 센터. 대한민국 전군의 정보가 모이는 심장부이자 최고 등급의 보안 구역이었다. 하선우와 김지훈 중위는 정문에서부터 삼엄한 검문을 받아야 했다. 부패수사처 하선우 검사입니다. 6본 검찰부 차무진 중령 요청으로 합동 점검차 방문했습니다. 방첩사 근무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차무진 중령의 이름과 사전 승인 내역을 확인하고는 마지못해 출입증을 내주었다. 지하 3층 이 서버 보안 규정상 30분 내로 나오셔야 합니다. 알았다. 두 사람이 지하로 내려가자 살을 애는 듯한 서버 냉각기 소음이 귀를 때렸다. 복도 끝 이 서버실 앞에는 차무진 중령이 초조하게 서 있었다. 늦었군. 10분 뒤에 방첩사 순찰조가 돈다. 빨리 시작해. 차 중령이 자신의 보안 카드로 출입문을 열었다. 수만 개의 붉고 푸른 빛을 뿜어내는 거대한 서버렉들이 위용을 드러냈다. 김중희 시작해. 김중희가 사망한 군수과장이 남긴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USB 안에는 클라우드 서버의 접속 주소와 계정 정보가 담겨 있었다. 김중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췄다. 로그인 성공했습니다. 지금 데이터 다운로드 시작합니다. 3.2GB. 예상보다 훨씬 큰 용량이었다. 다운로드 바가 거북이처럼 느리게 올라갔다. 1분, 2분. 시간이 피를 말렸다. 젠장. 차 중령이 복도 밖을 살피며 욕설을 내뱉었다. 순찰조가 예정보다 빨라.
5분 뒤에 여기 도착한다. 검사님, 이 속도로는 최소 10분은 더 걸립니다. 방법 없어? 했습니다. 서버실 내부망에 직접 연결하면. 하지만 그러려면 저기 메인 서버렉을. 어디야? 저깁니다. Y07렉. 저게 윤태준 준장이 관리하는 칠성회의 비밀 서버 같습니다. 하선우는 망설임 없이 Y07 서버 렉으로 달려갔다. 차중령이 소리쳤다. 하 검사. 뭐 하는 거야? 거기 잘못 건드리면. 하선우는 서버 렉의 잠금 장치를 강제로 뜯어내고 김중희가 건넨 랜선을 메인 포트에 직접 꽂았다. 삑 하는 경고음과 함께 다운로드 속도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다. 좋아. 1분이면 됩니다. 1분. 차중령의 얼굴이 하얘졌다. 이 자식들. 벌써 복도 코너를. 하 검사. 김중희. 당장 나와. 늦었어. 30초. 10초만. 다운로드 완료. 그 글자가 뜨는 순간 이 서버실의 육중한 철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누구야? 거기 꼼짝 마. 방첩사 순찰조 대여섯 명이 K2 소총을 겨누며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얼굴의 사내가 걸어나왔다. 어깨에 빛나는 하나의 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윤태준 준장이었다. 이런. 쥐새끼들이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왔군. 윤 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차무진 중령이 앞을 막아섰다. 윤 장군님, 여긴 6본 검찰부와 부패수사처의 정식 합동 점검 중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점검? 윤태준이 비웃었다. 차무진 중령. 자네가 내 뒤를 캐고 다닌다는 거 모를 줄 알았나. 그리고 하선우 검사. 그의 시선이 하선우에게 향했다. 장관 믿고 너무 날뛰었더군. 감히 군사 기밀 서버에 불법 해킹을 시도해. 여적죄로 당장 총살시켜도 할 말 없는 거 알지. 불법 해킹이라뇨. 하선우는 데이터가 담긴 USB를 등 뒤로 감추며 그를 노려봤다. 군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적법한 검찰 활동이었습니다. 적법? 윤태준이 손을 들었다. 방첩사 요원들이 하선우와 차무진, 김지훈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지금 이 순간부로 너희 셋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불법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윤 준장이 차갑게 선언했다. 하선우 검사. 내가 그렇게 찾던 증거. 그래, 여기 다 있었지. 하지만 넌 그걸 들고 이 방을 나가지 못해. 그는 방첩사 요원에게 턱짓했다. 전현희 뒤에 숨긴 USB. 빼앗아. 요원이 하선우에게 다가오는 순간 차무진 중령이 그 앞을 막아섰다. 안 돼. 이 자식이. 요원이 개머리판으로 차중령의 복부를 가격했다. 컥. 차중령이 쓰러졌다. 선배님. 하선우가 비명을 질렀다. 하하. 윤태준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서버실을 울렸다. 이제 어쩔 건가 하 검사. 내가 믿던 선배는 저 꼴이고 넌 여기서 끝이야. 그의 손이 하선우가 감춘 USB를 향해 뻗어오는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윤태준 준장의 손이 하선우에게 닿기 직전 서버실 입구에서 또 다른 그러나 훨씬 더 무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첩사 요원들과 윤태준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을 향했다. 그곳에는 전투복 어깨에 3개의 별을 단 육군 참모총장 직속 감찰실장 이진우 중장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경찰들이 포진해 있었다. 이 장군님. 윤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감찰실장. 군의 모든 장교와 장성을 감찰하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존재였다. 윤태준 준장. 이진우 중장이 그를 싸늘하게 꿰뚫어 보았다. 자네가 지금 누구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지는 아는가? 그게 아니오라. 이자들이 감히 군사기밀 서버를. 군사기밀? 이 중장이 코웃음을 쳤다. 이 서버 Y07. 자네와 칠성의 놈들이 수년간 군수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관리해온 사금고 아닌가?
하선우 검사가 찾던 바로 그 증거 말이야. 윤태주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이진우 중장은 쓰러진 차무진 중령을 일으켜 세우고는 하선우에게 고개를 돌렸다. 하 검사. 미안하네. 조금 늦었군. 장관님의 명을 받고 오는 길이라. 장관님? 그래. 이 중장이 웃었다. 하 검사. 자네가 오만석 대령을 체포한 그날부터 자네는 미끼였네. 미끼. 말입니까? 윤태준 이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일개 소령 검사가 아무리 날뛰어도 꼬리도 잡히지 않을 놈이었지. 그래서 장관께서는 자네라는 칼을 일부러 노출시킨 걸세. 놈들이 자네를 찍어 누르기 위해 자네를 음해하고 자네의 증인을 제거하고 자네를 이곳 서버실까지 유인하도록. 이 모든 것이 칠성의 놈들을 한꺼번에 낚아 올리기 위한 작전이었던 게야. 하선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사면 초가에 몰렸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거대한 적을 수면 위로 끌어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자신을 압박했던 처장 박철규 대령도 자신을 경고했던 차무진 중령도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의 이진우 중장까지 모두가 장관의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차 중령. 이 중장이 차무진을 보며 말했다. 그동안 죽은 동기 행세하느라 고생 많았네. 아닙니다. 차 중령이 웃으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하선우를 돕는 동시에 윤태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처절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자, 윤태준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이게 다 함정이었단 말인가? 그래, 윤태준. 이진우 중장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넌 그 함정에 아주 멋지게 걸려들었지. 내 놈이 하 검사를 잡기 위해 동원한 이 방첩사놈들. 전부 내 놈과 한패인 칠성회 조직원들이지. 아주 잘 됐어. 일일이 잡으러 다닐 필요도 없이 한꺼번에 소탕하게 됐으니. 이 중장이 손짓하자 그의 뒤에 있던 군사 경찰들이 일제히 방첩사 요원들에게 총구를 겨눴다. 전원 무장 해제. 저항하면 사살한다. 자, 윤태준 중장. 이 중장이 하선우가 들고 있던 USB를 건네받았다. 이 안에 든 내 놈들의 범죄 목록 아주 기대가 되는군. 하 검사. 네. 검사 소령 하선우. 지금 이 순간부로 이진우 중장은 본 사건의 지휘권을 하선우 검사에게 일임한다. 지금 즉시 저기 서 있는 전직 준장 윤태준을 내 손으로 직접 체포해. 이건 국방부 장관님의 명령이다. 하선우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윤태준 준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수갑을 꺼내 그의 손목에 망설임 없이 채웠다. 윤태준, 당신을 직권 남용, 군수품 횡령,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그리고 군 내부 불법 사조직 결성 혐의로 지금 이 순간 체포합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군을 수십 년간 좀먹어온 거악의 핵심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윤태준 준장의 체포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패 카르텔 칠성의 소탕 작전의 시작에 불과했다. 하선우가 확보한 Y07 서버의 원본 데이터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칠성회 멤버들이 주무른 군의 모든 이권 사업 내역이 담겨 있었다. 육군 훈련소의 피복 비리는 그야말로 새 발에 피었다. 조 단위가 오가는 차기 전투기 부품 선정 비리, 신형 구축함 건조 사업 리베이트, 심지어는 장성급 인사 청탁과 함께 오간 수억 원대의 뇌물 목록까지. 국방부 장관은 즉시 이진우 중장을 본부장으로 하선우 검사와 차무진 중령을 핵심 팀장으로 하는 군 부패 척결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켰다. 하선우가 처음 부임했던 부패수사처는 이 거대한 합수부의 전초기지에 불과했다. 하 검사. 이게 윤태준 놈이 관리하던 차명 계좌 내역일세. 이진우 중장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금융거래 내역을 하선우의 책상에 내려놓았다. 놈들이 빼돌린 군 예산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천억 원을 넘어. 4천억. 김지훈 중위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돈 전부 어디로 갔는지 알아?
차무진 중령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대부분이 해외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갔고 그중 일부가 국내 유수의 방산업체들과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어. 윤태주는 금고직이었을 뿐 그 위에 몸통이 더 있다는 뜻이야. 하선우는 서버 데이터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칠성회 정기 회동록. 그 파일이 열리는 순간 세 사람의 눈이 커졌다. 거기에는 현역 3스타, 4스타급 장성들의 이름은 물론 전직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심지어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었다. 이건 하선우의 손이 떨렸다. 이건 군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래. 이진우 중장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이젠 군 내부의 수사를 넘어 국기문란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어. 윤태준 놈이 입을 열어야 해. 이 모든 것의 정점이 누군지.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윤태준은 입을 굳게 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칠성회의 희생양이 될지언정 그 몸통을 불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최고의 군 전문 변호인단을 고용해 하선우의 수사 자체가 장관이 기획한 함정 수사였으며 모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 검사. 이진우 중장이 그녀를 불렀다. 윤태준을. 자네가 직접 만나야겠네. 자네는 놈을 유인해낸 유일한 사람이야. 놈을 무너뜨릴 방법도 자네만 알고 있을 것 같군. 군 구치소 특별면회실. 수임복을 입은 윤태준은 한 달 전에 오만했던 준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완전히 수척해진 그는 면회실로 들어서는 하선우를 증오에 찬 눈으로 쏘아보았다. 이제 와서 뭘 더 얻어내시겠다. 하선우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거래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러 왔지. 기회? 하. 나더러 그분들을 불라고. 내가 입을 열면 당신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나라 군대가 뒤집힐 텐데. 그래서 당신이 버려진 겁니다. 뭐라고? 하선우는 서류 한 장을 유리병 너머로 보여주었다. 윤태준의 변호인단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보석 신청서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신청을 기각한다는 재판부의 결정문이 첨부되어 있었다. 당신 변호사들 아주 유능하더군.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윗선에서 당신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라고 재판부에 직접 압력을 넣었어. 거짓말. 그분들이 왜? 당신이 입을 열까봐. 하선우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칠성회의 금고지기가 아니야. 그들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는 시한폭탄이지. 당신이 감옥에 꽁꽁 묶여 있거나 혹은 조용히 사라져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당신 동료였던 김영수 소령처럼 혹은 당신 부하였던 훈련소 군수과장처럼. 윤태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조직을 위해 입을 닫고 있었지만 조직은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신, 가족들은 안전할 것 같나? 하선우가 결정타를 날렸다. 당신 아들 지금 육군사관학교 3학년이지? 칠성회의 적이 된 배신자의 아들. 과연 무사히 임관할 수 있을까? 아니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에이, 악마 같은. 악마는 당신들을 말하는 거겠지. 하선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선택해 윤태준. 이대로 감옥에서 의문사당하고 당신의 모든 명예와 가족까지 잃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당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들이라도 지킬 것인지. 하선우는 면회실을 나가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내일 오전 9시까지야. 그때까지 당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난 당신 아들의 퇴교 조치 서류에 반대 서명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윤태준에게도 똑같은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합수부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하 검사님, 윤태준입니다. 말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윤태준의 자백은 대한민국 군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가 지목한 몸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었다. 전직 합참의장이자 현직 여당의 국방위원장, 그리고 그와 결탁한 현역 육군참모총장이었다. 칠성회는 그들의 비호 아래 군 전체를 사유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직보했다. 대통령은 경로했고 즉시 국방비리 관련 특별검찰을 지시했다. 하선우 검사와 이진우 중장, 차무진 중령의 합수부는 민간 검찰과 공조하는 군검 합동수사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제 수사는 군 내부를 넘어 여의도 국회와 방산업체를 향했다. 대한민국 언론이 뒤집혔다. 연일 육군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칠성회의 실체가 폭로되었다. 하선우 검사. 칠성회의 로비가 국회 어디까지 뻗어 있습니까? 현역 대장이 정말 연루된 것이 맞습니까? 국방부 청사 앞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마비되었다. 하선우는 더 이상 소령 검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게이트의 스모킹건을 찾아낸 핵심 수사관이자 부패한 군의 상징이 된 칠성회를 무너뜨린 영웅으로 떠올랐다.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은 동시에 열렸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오만석 대령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윤태준 준장.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칠성회의 실체를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과 풀리박연을 시도했다. 재판장님, 피고 윤태준은 비록 중죄를 지었으나 이 나라 군의 암덩어리를 도려내는데 결정적인 닥치시오. 재판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군사법원 재판장은 호통을 쳤다. 군인이 그것도 장성이 나라의 녹을 먹으며 나라를 팔아먹은 주제에 어딜 감히 동료를 팔아넘긴 것을 공으로 내세우려 하는가. 피고의 자백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자의 뒤늦은 참회일 뿐 결코 공적이 될 수 없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렸다. 피고 윤태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또한 불법 취득한 재산 전액을 몰수하고 윤태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자백을 토대로 현역 육군 참모총장이 창군 이래 최초로 현역 대장 신분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국방위원장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법정에 섰다. 칠성회는 그렇게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었다. 육군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간 1년 뒤 국방부는 대대적인 자정 작업에 들어갔다. 칠성회에 연루되었던 수백 명의 장교가 군복을 벗었고 군수품 조달 시스템은 전면 개편되었다. 하선우가 처음 부임했던 부패수사처는 이제 군검찰, 방첩사, 헌병의 정예 인력으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그곳 부패수사처장 명패가 걸린 사무실. 처장님, 축하드립니다. 김지훈 대위가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맞은편에는 이제 소령이 아닌 중령 계급장을 단 하선우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령으로 특별 진급했고 부패수사처의 초대 처장으로 정식 임명되었다. 고생했어, 김대위. 그리고 이것. 하선우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차무진 대령,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명. 와. 차 중령님, 아니 차 대령님. 결국. 그래. 자기 동기의 복수를 아주 멋지게 해냈지. 하선우가 미소 지었다. 이진우 중장 역시 이 모든 공로를 인정받아 대장으로 진급, 합참의장으로 영전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다. 이제 좀 쉴 수 있으시겠습니다. 김 대위가 말했다. 쉴 시간? 하선우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다음 사건 파일들을 가리켰다. 뿌리 하나 뽑아냈다고 이 밭이 깨끗해진 것 같아? 그녀는 가장 위에 있는 파일철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표지에는 해군 차기 호위함 사업, 음파 탐지기 선정 비리 의혹이라고 적혀 있었다. 육군놈들 잡았더니 이젠 해군놈들이 문제군. 하선우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일어섰다. 김대위, 장비 챙겨. 이번엔 진해로 출장 가야겠어. 그녀의 눈은 1년 전 오만석 대령을 처음 마주했을 때와 똑같이 차갑고도 날카로운 정의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군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